Yeah, I hope so. I hope so. So I had a big kick on my back in the bone. So yeah, we'll see. I haven't. I had time. I didn't have time to assist him. So yeah, we'll see what was happen. Yeah, unacceptable. Unacceptable. You were winning 5 times in a row, and then you lose that game like that. Is just unacceptable. I don't know. What can I say even more? So I think every single player, they have to take up responsibility and be stronger. 토트넘이 웨스트햄에게 또다시 역전패였습니다. 홈에서만 3연패고요. 다른 어떤 요소도 이 참담한 결과를 변호할 수 없지 않나 싶을 만큼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심지어 모두 역전패예요. 자, 여기 옵타의 기록을 보면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첫 기록, 대기록인데 안 좋은 기록이죠. 기록을 썼습니다. 5경기 연속 선제골 넣고도 못 이긴 팀. 이게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3경기 연속 홈에서 선제골 넣고도 패한 팀, 그러니까 3연패한 팀 선제골 넣고, 요것도 프리미어리그에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끔찍한 그런 기록인데, 이게 토트넘만의 기록이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이런 팀은 처음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상황이 심각성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스퍼스라고, 토트넘이 토트넘 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참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유난스러운 면이 많은 팀인 것 같습니다. 올 시즌에 정말 유난스럽게 무패행진, 막 전승가도를 달리면서 선두를 질주하더니 또 꼬꾸라질 때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매 경기 선제골을 넣는다는 것은 매 경기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경기를 시작을 했다는 건데, 매번 이렇게 마무리가 좋지 않다는 것은 네, 감독 입장에서도 머리가 좀 많이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재미있어진 팀인 건 맞죠? 뭐 무리뉴 감독 때나 콘테 감독 때보다. 근데 결과가 너무 엉망이라서 지금 실제로 봐도 이제 콘테 감독 때보다 성적도 이제 뭐 더 좋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아주 좋았던 시절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승점을 따는 것 자체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철학도 이제 슬슬 그냥 고집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만도 한 결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압박, 또 낮은 위치에서부터의 아주 차근차근한 빌드업, 상대를 한꺼풀씩 벗겨내는, 요걸 통해서 내용적으로는 우월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문제는 어이없는 실수나 아니면 막판 실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승점을 너무 많이 까먹고 있다는 거죠. 이번 웨스트햄전은 그 절정이었는데 점유율이 무려 76대 24로 앞선 경기였습니다만 또다시 역전패를 했습니다. 이게 모르겠습니다. 좀 약간 과도하게 전반전에 집중한 그런 경기 운용이, 물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전반이라 그런 게 아니라 90분 내내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만, 요게 토트넘 선수들이 소화하기에는 좀 부담이 많은 것이 아니냐. 부상자도 많이 나오고 또 경기 중에 실수들이 중반 후반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 것도, 네, 지난 경기 비수마가 그랬고 이번 경기에서는 또 우도기가 그랬고요. 참 여러 가지로 네, 고민이 많이 되고 좀 변화를 줘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록적으로는 상대를 압도했다고 합니다만 축구에서 승부는 오로지 골만 결정을 할 수가 있죠. 어이없게 내준 골은 있지만 넣어야 될 때 넣은 골은 하나밖에 없었던 웨스트햄전이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떤 좀 선택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긴 합니다. 자, 현재 주요 매체 평점 어떻게 매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카이 스포츠, 풋볼 런던, 구영민, 이브닝 스탠다드 이렇게 4개 매체 평점 가져왔는데요. 야, 손흥민 선수는 4개 매체가 거의 평점이 뭐 제각각입니다. 이제 일괄적으로 받은 선수는 포로가 유일하고요. 포로가 가장 안정적으로 좋은 활약을 했다. 뭐 4개 매체 모두 7점을 줬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6.4점, 6.5점. 풋볼 런던이 4점을 줬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풋볼 런던이 평점을 가장 박하게 줬는데, 우도기, 호이비에르, 존슨, 셉세비, 손흥민, 스킵 이렇게 4점 줬는데, 그래도 이 경기에서 우도기랑 같이 주는 거는 좀 오바가 아닌가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역시나 우도기가 평균 평점이 4.8점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먼저 감독 평가를 유일하게 하고 있는 구영민부터 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6점을 줬습니다. 토트넘이 지배한 경기였다는 걸 감안하면 이상할 만큼 임팩트가 적었다. 사실 손흥민 선수가 앞쪽에서 라인도 끌어주고 상대 수비수 2명을 좀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기현이 있었지만, 어쨌든 골을 넣는 선수로서 득점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다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었을 수 있습니다. 자,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는 5점을 줬습니다. 토트넘 선수들 종종 상황 대응보다 계획에만 너무 천착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짠 계획, 상황이 어떻게 바뀌고 경기 흐름이 어떻게 달라지더라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늘 우리는 준비한 대로 하던 대로만 해,
선수들한테 이렇게 좀 지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매 경기에 지금 성과가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좀 네, 짚어주는 그런 멘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페드로 포로에게는 7점을 줬습니다. 선제골을 도왔고 토트넘 공격 때 또 다른 윙어처럼 뛰었다. 그렇죠? 굉장히 공격적으로 올라와서 중원에서 볼이 많이 돌 때는 거기에서 이제 미드필더 역할도 해주고 공격할 때는 굉장히 앞쪽으로 올라와서 셉셉이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플레이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몇 차례 매우 위협적인 연결을 만들었다. 자, 이날 복귀한 크리스티아노 로메로입니다. 우리들의 로 쪽이 6점 받았네요. 노마크 상황에서 헤더로 선제골을 넣었다. 후반전 실점 장면에서 보헤대로 통제하지 못했다. 2부 비스마에게는 7점을 줬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거 높은 점수 같은데 너무 비스마 실수 많았는데 이날 전반전에는 경기를 통제했다. 근데 이게 평점이 구영민이 이번 좀 이상해요. 평점을 대체로 높게 줬는데 내용이 좀 안 맞아. 오탄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 지오바니 로셀소에게 7점을 줬습니다. 전반 내내 위치 선정이 좋았고 하프타임 직전 커트 주마에게 자책골을 얻어낼 뻔했다. 데스티니 우도기에게 5점을 줬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공수를 정력적으로 오르내리면서 활약했지만 약하게 짠 백패스가, 그러니까 백패스를 찾는 데 너무 약하게 찼죠. 네, 웨스트햄의 결승골로 이어졌다. 자, 풋볼 런던 보겠습니다. 손흥민에게 4점을 줬습니다. 거의 지원을 받지 못했고 경기 막판 교체될 때는 약간 쩔룩이는 게 보였다. 부상이 좀 아니기를 좀 바라는데 어쨌든 풋볼 런던은 굉장히 박한 점수를 줬네요. 브레넌 존슨도 4점. 전반에 위치 선정이 좋았지만 마무리가 약했다. 후반전에 임팩트를 만들지 못했고 10분 남겨놓고 교체가 됐다. 로셀소에게는 6점을 줬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로셀소를 너무 지금 빨리 빼는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존슨을 좀 더 이번 경기에서는 빨리 뺐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로셀소가 그래도 최근 2경기 골도 넣고 가장 전진 패스를 잘 넣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메디슨이 없는 상황에서 로셀소를 좀 더 경기 타임을 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좀 빨리 뺐고요.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좋은 출발을 보이면서 파비앙스키의 선방에 막힌 하프 발리슛을 때렸다. 후반에 점점 지워지더니 스킵과 교체가 됐다. 자, 피에르 에밀 호이베르입니다. 굉장히 오늘 개인적으로 실망했습니다. 너무 좀 실수도 많았고 볼을 앞으로 안 주고 자꾸 옆으로 돌리고 이래가지고 출발은 좋았지만 후반 전진 패스가 엉망이었다. 네, 데스티니 우도기에게도 4점을 줬습니다. 왼쪽에서 에너지 넘치는 플레이를 펼쳤지만 후반전 웨스트햄의 결승골로 이어진 백패스가 경기를 망쳤다. 경기 흐름이 원정팀으로 넘어가게 만든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라는 얘기죠. 페드로 포로에게 7점을 줬네요. 초반 코너킥에서 로메로의 골을 엮어내면서 도움을 추가했다. 질주와 크로스를 통해 경기 상황을 바꾸려고 했지만 고랑을 혼자서만 공격에서 통했다. 뭐 이런 얘기죠. 자, 크리스티안 로메로에게 7점 줬습니다. 엄청난 궤적의 헤더골. 골키퍼가 막기 굉장히 거의 불가능한 헤더골이었습니다. 복귀를 알린 뒤에 팬들을 향해 사과하는 그런 느낌의 셀러브레이션을 했다. 첫 실점은 불운했고 두 번째 실점은 우도교의 실수를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자, 히샬리성 교체로 들어왔죠. 5점을 받았네요. 교체 투입 찍고 헤더슛이 골대를 빗나갔고 그 뒤로는 공을 거의 잡지 못했다. 네, 교체로 들어왔는데 어떤 슈퍼서브로서의 역량을 전혀 발휘를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브닝 스탠다드 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5점을 줬고요. 손흥민 치고는 조용한 경기였다. 교체될 때 부상이 있어 보였다. 로셀소에게는 7점을 줬습니다. 3경기 연속골 넣었지만 파비앙스키 골키퍼에게 막혔다. 파비앙스키 이날 첫 출전이라고 하는데 시즌 굉장히 선방을 좀 하긴 했습니다. 패스가 좋았지만 종종 경기 흐름을 떨어뜨렸다. 자, 로메로에게도 7점을 줬네요. 포백 수비에 안정감을 더했고 엄청난 헤더로 선제골까지 넣었다. 빌드업 과정에서 보헤를 놓치면서 웨스트햄에 골을 내주게 했다. 자, 호이비에르 여기서 6점. 많이 줬네. 전반전 페널티킥 얻으려다가 2번이나 우스꽝스럽게 넘어졌다. 볼 터치는 많았지만 상대적으로 찬스는 없었다. 크루스프스키의 6점. 네, 쉬지 않고 뛰어다니면서 위험 지역에 진입했지만 결과적으로 답을 찾지 못한 웨스트햄전이었다. 참 평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만 점유율을 높고 슈팅도 많이 때리고 전체적인 숫자는 많았지만 그게 결과로 전혀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7점 이상 받는 선수들이 이렇게 좀 많이 나올 수는 없는 경기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손흥민 선수에게도 박한 평가 아쉽지만 그래도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슈팅 기회도 많지 않았었고 슈팅을 이날 팀이 20개를 넘게 때렸는데 본인이 하나밖에 못 때렸으니까 전체적으로 좀 많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사실 포스트코글 감독이 어떻게 손흥민 선수를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 계속 할 것 같아요. 이날도 잘 앞에서 막히니까 왼쪽 측면으로 이제 빼주기도 했는데 그게 결국 전혀 먹히질 않았었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 가지로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연패 늪에 빠져 있는 메시팀 비겼으니까는 그 자체로 보면 연패는 아니지만 사실상 5경기에서 한 번도 못 이긴 상태로 순위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뉴캐슬전이 정말 이번 시즌 성적을 가늠할 기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경기도 중계하니까 많이 들어오시고요. 오늘
네, 편집하는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